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오후 2시 사정시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해외 자원 비리와 성완종 사건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단언컨대 참여정부 청와대엔 더러운 돈을 받고 사면 다룬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몇 가지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해외 자원 비리에 대한 특검은 상설특검법도 법에 의한 특검도 좋다고 얘기했지만 성완종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또 다른 특검이 필요하다는 뉘앙스의 언급을 했던 부분, 이 부분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설특검법은 야당의 요구에 의해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입니다. 만일 이것이 부족하다고 할 때는 법 개정을 추진했거나 아니면 만들 당시부터 부족한 측면을 줄이도록 노력했어야 했다는 거죠. 지금처럼 사안에 따라서 어떤 것은 상설특검법으로 해도 되고 어떤 것은 또 다른 특검으로 추진하자고 하면 도대체 왜 상설특검법을 만들었는지 궁금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권 당시에 사면 문제를 거론하면서 누구의 부탁으로 성완종 회장의 특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주장만 있었을 뿐 사실관계 증명을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런 점들은 야당의 대표로서의 긴급기자회견을 정말 안타깝게 만드는 부분이라는 생각입니다. 국민들은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주장이 아닌 사실규명, 진실을 듣고 싶어 할 겁니다. 자원외교 문제든 아니면 성완종 리스트에 관한 문제든 혹은 특별 사면에 관한 문제이든 검찰 수사 혹은 특검에 의해서라도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것, 이것이 국민들의 여론이라는 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금융은 당신의 행복을 살리고 시장의 활기를 살리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와, 이런 금융 누가 하나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신한은행이 살림의 금융으로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신한은행.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 최영일. 네, 다음 주부터 개편이네요. 다음부터 개편인데 이게 이제 혹시 저런 거 받으셨어요? 꽃다발이라든지 아니요, 전혀. 화분이라든지 이런 거 원래 해줘야 되는데. 아, 그런가요? 그거 아무도 안 해줬으면 저라도 다음 주에 월요일 날 꼭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저를 저녁 시간으로 빼버리셨잖아요. 아, 제가 딴 사람들이 보면 네. 제가 뭐 대단한 힘이 있는 줄. 저는요. 다음 주부터 이 미모의 여성 이 시사평론가가 오시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그분 아직 못 봐가지고 네. 예,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네.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네. 예. 자, 오늘 카피는 어떤 겁니까? 예, 아침을 여는 마지막 날이라 좀 좋은 뉴스들을 뽑아보려고 예. 제가 신문을 샅샅이 뒤졌으나 좋은 뉴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밝고 신나고 좋은 카피 없고요. 예. 오늘 카피는 탕류입니다. 탕류. 예, 1937년에서 8년까지 조선일보에 연재됐던 채만식의 소설 제목이기도 한데요. 예. 아주 파란만장한 얘기고요. 뜻은 말 그대로 탁한 물, 더러운 물 이런 뜻입니다. 아, 그렇죠. 근데 뭐 이런 뉴스는 많을 것 같아가지고 어떤 너무 뉴스부터 많습니다. 나올지 궁금하네요. 예, 골라내기가 힘듭니다. 예. 자, 어젯밤 9시가 넘은 시간에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예. 경남기업 박준호 상무에 이어서 박준호 상무는 이제 구속영장 예. 청구 예정인데 검찰 소환 조사를 받던 성전 회장의 수행비서 이용기 씨라는 분인데 예. 긴급 체포 소식이 나왔습니다. 측근들은 이제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요. 검찰은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한편 엊그제 또 성전 회장의 유족 자택도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예. 성 회장의 막내 동생이 있습니다. 예. 일종 씨라고 하는 분인데 이 자택에서 출처불명의 현금이 다량 발견되면서 이게 어떤 돈이냐 이제 검찰이 또 이제 파헤치고 있는데요. 이 일종 씨라는 분은 성전 회장이 의원직을 상실한 후에 그 해당 지역구를 물려받으려 했던 동생이어서 또 성전 회장의 정직의 인맥에 깊숙이 관련된 것 아니냐 하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고요. 예.
이게 지금 또 여러 가지 이제 일파만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거짓말 논란이 벌어졌고요. 왜냐하면 2006년 독일 방문 시에 아데나워 재단. 네네 아데나워 재단은 항공료는 지급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고요. 또 이게 홍준표 경남지사의 경우에는 측근이 그 돈을 전달했다는 전달자 윤모 씨에 대해서 회유를 한 정황이 나와서 예. 논란이 되고 있고요. 예. 계속 이 시끌시끌한 이야기가 일파만파 흘러가고 있습니다. 탕류입니다. 탕류. 예. 탕류의 진원지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탕류의 진원지 이게 근데 이 우리나라는 탕류가 많아요 보면. 너무 많아요. 예, 예. 네. 뭐 관련 뉴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이 예. 문재인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아까 오프닝 멘트에서 교수님께서 간략 정리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진행될 파장을 보면 문재인 대표는 특검하자 이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김무성 대표의 경우에는 이 특사 두 번의 문제도 그렇게 떳떳하다면 국정조사로 한번 파봅시다 이런 이제 맞불이고요. 예. 특검은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물론 그게 지금 동상이몽입니다. 예. 상설 특검이냐 별도의 특검이냐. 네. 근데 원래 특검 자체는 특검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특별 검사 이게 원래 특별한 거예요. 별도라는 그렇죠. 네. 게 이게 되게 웃기는 거고 어제 문재인 대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최대의 예산 낭비 이게 이제 해외 자원 비리라는 건데 그렇죠. 이 사안은 상설 특검 제도도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안은 다른 특검으로 맡겨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모토로 상설 특검법을 만들었어요. 아니 이 법은 이거는 상설 전 그 기준이 뭔지도 모르겠고 특검법을 만들려고 했다면 제대로 좀 만들었어야 되는 건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 나올 거면은 사실 뭐 미리 그 사이에 시간이 있었으니까 고치자고 얘기를 하든지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그렇죠. 된다고 보고 벌써 3년 차에 상설특검법이 이제 그리고 이번 처음 그렇죠. 도입되느냐 마느냐거든요.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의 두 번의 특사 문제는요. 네. 사실은 저 같으면은 오히려 더 나서서 특검하자 아니면 국정조사하자고 나올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양쪽이 주장만 남아하거든요. 주장만 남았죠. 왜냐하면 뭐 참여정부 시절 검은 돈을 받고 사면을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글쎄, 하셨는데 그게 주장인데 네, 주장이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주장 말고 실제로 좀 증명하는 방법 국민들은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8명의 리스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서로 다 받지 않았다 만난 바 없다 그러는데 이 특별 사면이 궁금해하는 이유가 네. 있어요. 특별 사면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국민들은 작동하는 모르거든요. 것인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검을 하든 아니면 국정조사를 하든 이 특별 사면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 그렇죠. 이거 없애든지 네. 못하게 하든지 이거 사실 사법권 뭐 아니면 사법권에 개정을 있어서 하든지 침해거든요. 예, 손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예. 요거 좀 지켜볼 문제고요. 네. 여야 공방 4.29 재보선까지 지금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아주 뜨거워질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밤 10시가 되자 속보가 또 하나 뻥 터졌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재판이 어제 이제 판결이 내려졌죠. 예. 이게 1심이고요.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저 판결의 내용은 벌금 500만 원이에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벌금 500만 원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교육감직 상실에 해당하는 이제 형이고 상실이고 그리고 상실되면요. 30억 토해내야죠. 34억입니다. 34억 약 입니다. 34억의 이제 지난 선거에서 보전받았던 비용을 털어내야 하는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건데요. 이전에 보면 이제 광노현 교육감 좀 비슷한 사례였죠. 사안은 다릅니다. 이건 뭐냐면은 육사지방선거 때 경쟁 후보였던 당시 고승덕 후보,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기소의 내용은 다르지만 결과가 비슷하게 나와서 강릉 교육감과 비슷. 네. 아니 3심까지 이게 형이 확정되면 이제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는 근데 이제 겁니다. 강릉 교육감은 들어가셨었잖아요. 그랬죠. 형을 근데 이제 그때 이건 징역형을 살았던 벌금형이니까 거고. 뭐 네. 그거는 문제는 다르지만 100만 원 이상이면 형을 직을 네. 상실하게 되고 이 선거 비용 비용을 보전한 걸 다시 다 토해내야 하고 하고. 네, 34억을. 그래서 지금 뭐 서울시는 좀 이 진보 교육감의 지금 악몽이 재현되는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가 밤새 시끌시끌한데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국민참여 재판에 의해서 맞습니다.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조희영 교육감 측에서 지금 요구한 거죠. 요구한 거잖아요. 피고 측이 요구해서 많이 열리는데 예. 결과는 이제 피고의 바람대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배심원 전원 유죄 7명 판결. 유죄 판결. 전원 유죄 한 명만 판결에다 벌금 300만 원, 나머지는 500만 원. 500만 원.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유죄라고 이제 본 것은 그러니까 타격이 더 큰 맞습니다. 거죠. 타격이 큽니다. 지금 뭐 이제 이 문제들이 있고요. 또 오늘 중요한 뉴스 하나가 예. 4월 24일인데요. 지난주 주말에는 세월호 추모 집회로 이제 경찰과 시민들이 충돌하면서 예. 시끄러웠는데 오늘은 민주노총이 총 파업하는 날입니다. 아이고. 예. 지금 이게 이 노사정위원회 결렬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노동개혁 문제 있고요. 어제 김무성 대표는 또 공무원연금개혁 야당 빨리 이거 약속한 것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무원연금개혁도 적체돼 있는데 5월 2일 다가오고 있죠. 근데 이건 3월 31일이 지난 노사정위원회가 노동개혁을 계속 미루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노총이 빠져서 그런데 민주노총이 더 강성이지 않습니까? 이쪽은 이 노동개혁이라고 정부가 주장하는 것을 이제 계약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동계약 저지를 위한 총파업 그리고 이제 최저시급 1만 원 이상 이거 요구하면서 가는데 지금 이따가 이제 경제뉴스에서 나오겠지만 이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최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노사 갈등까지 이번 봄에 비화되면 국정이 어떻게 될지 저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상황입니다. 걱정이 많죠. 네. 예, 우리나라 이제 걱정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만 네. 참 요새는 진짜 유난히 심란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성장률이 지금 일본보다도 떨어지고. 일본은 지금 좀 벗어나는 길이고요. 미국은 지금 좋아지고 일이다. 있고요. 예. 네, 걱정입니다. 아유, 참. 갈 길이 먼데 이거 참 오늘 너무 마지막 많이 날인데 있습니다. 말이에요. 네. 이렇게 또 걱정만 하다가 이렇게 헤어지면 이것도 참. 다음 주에 또 그런데. 풀어주시겠죠. 아 물론 그렇죠. 네. 아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노래 듣고 헤어질까요? 네, 교수님에 대한 헌정가인데요. 네. 아름다운 저에 대한 목소리에 네, 웅산 씨가 불러주는 저 잘립니까? 아니에요. 예.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예, 오늘 예. 저를 미소를 띄우고 알겠습니다. 보내주셔야죠. 보내야죠. 네. 그리고 저 최영일의 정면승부 이것도 이 아주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드시기 교수님께서 바라겠습니다. 매일 아침 열어주시니까 제가 좀 별 말씀. 저녁을 잘 담을 수 있도록 그럼요. 노력해보겠습니다. 원래 잘하시니까 네. 예, 많은 분들 또 애청 바라겠고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침에 감사합니다. 일찍 나오시느라고. 아유 별 말씀을요. 이게 교수님, 장난이 아닌데. 계속 예,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같이 놀아요. 힘을 뛰며 꿈을 차며 놀아요. 마음껏 뛰어요. 신나게 소리쳐. 오늘 더 아이답게 내일 더 자유롭게 넷방 키즈. 캠핑 가요 고베어 가족들과 즐거운 캠핑 가요 고베어 행복한 캠핑 가요 고베어 행복한 캠핑 코코코베아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명품남녀의 개그맨 남정미입니다. 명품남녀 참 오래도 써먹는다고요? 네, 한 30만 년 정도 더 해먹으려고요. 그런데 30만 년 전 구석기 시대 한반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경기도 연천군에서 제23회 연천 구석기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명품 자녀들에게는 놀이와 체험을 통한 역사 교육의 기회. 데이트 장소를 찾는 명품 남녀들에겐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명품 중에 명품 연천 구석기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4인 가족 바비큐 체험 티켓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엄마라는, 도전이라는, 헌신이라는 이름의 흉터. 때론 자랑스럽지만 달라졌으면 하는 여자 마음. 더마틱스 울트라로 흉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수정탄산수. 어떤 자동차가 좋은 차일까요? 마력이 좋은 차? 디자인이 좋은 차? 연비가 좋은 차. 현대자동차는 말합니다. 서비스까지 좋아야 진짜 좋은 차라고. 국내 최다 네트워크 현대자동차 공식 정비 서비스 블루핸즈.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여유 있는 서울 신촌에서 시작합니다. 2호선 아현역과 5호선 애호개역이 주는 출퇴근의 여유와 아현 부가현 뉴타운 2만여 세대 대규모 주거타운의 완벽한 생활 인프라. 서울의 도심을 가까이 이 편한 세상 신촌 4월 분양 문의 1899-7447 대림.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외교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다. 이런 얘기 많죠. 그런데 이 얘기가 사실 맞습니다. 바로 어제도 보면 그런데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바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반둥회의에서 일본 아베 총리하고 만났죠. 그런데 얘기가 좀 잘 풀린 모양입니다. 사실 그건 아베 정권의 극우적인 행보에 대해서 중국과 우리나라 이 공적 체제를 구축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요. 하지만 국제관계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시진핑 주석 실리를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이 문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바라봐야 하는지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 연결해서 자세하게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말이에요. 참 제가 볼 때 이게 뭐 시진핑 국가주석이 아베 총리 만났을 때 표정이 굳었다 아니다 옛날보다 부드러워졌다. 아니 사실 이 국가 원수들의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표정까지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이 표정하고 결과는 영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그 분위기가 뭔가 좀 바뀌었다라는 걸 전달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실제로 뭐 웃고 있어도 칼을 품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너무 그렇게 일희일비하거나 그렇죠. 그럴 필요는 없는데 문제적으로는 이제 문제는 제가 보니까 이번에 중국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전술적으로 좀 바꿔야겠다 하는 생각은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대화를 안 하고 압박만 하는 중일 관계보다는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거나 또는 뭐 대화하는 갈등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걸 유지하는 게 훨씬 낫겠다. 이제 이런 전략을 세운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실제로 그 시진핑 주석도 그렇고 뭐 아베 총리 말을 들어보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정상회담을 기대를 했고 그리고 이제 관계 개선할 의지가 보였다. 이런 쪽에 이제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사실은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다음날 그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일본과 이렇게 하려는 게 있느냐 그랬더니 관계 개선 의지가 있음을 분명히 표명한 거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 이게 전술적이나마 일단은 대화와 압박을 역사적으로는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병행해서 가는 그런 전략을 일단은 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교수님. 지금 중국이 일본을 가장 필요로 하는 측면이 어떤 측면입니까? 지금 이렇죠. 그 사실은 이제 중국이 내세우고 있는 게 아시아 인프라 개발은행, AIIB, 그다음에 이제 또 그거와 연계돼 있는 그 소위 1대1로 실크로드 정책이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아시아 그 개발에 있어서는 기존에 그 아시아 개발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ADB라고. 그렇죠. 이게 일본이 이제 주도하는 겁니다. 결국은 일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AIIB를 만들어서 기능을 중복시키고 이 혼란만 가중하는 거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중국은 AIIB는 기존의 ADB가 못하던 일들을 보완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힘겨루기를 좀 하다가 이 사실은 AIIB가 상당한 흥행에 성공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럽 국가들도 가입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세계 제3위의 경제 대국이고 그다음에
ADB라는 아시아개발은행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일본이 아시아에 생긴 또 다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들어온다는 것은 또 다른 국제금융기구로 인정을 받으면서 이 소위 그 새로운 출범에 아주 그 성공에 훨씬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주는 부분이 바로 실리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그 반동회의, 이제 비동맹 회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에 그 반동회의에서 사실은 중국이 그 제3세계 운동을 1955년부터 시작하면서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한테는 저개발 국가들한테는 상당한 영향력, 그다음에 뭐 금전을 통한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일본과 이런 반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굉장히 모양이 안 좋았을 겁니다. 그 불편한 모양을 노출을 좀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그 겹치면서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AIIB 이것도 잘 읽어야죠. 이거 얼핏 보고 읽으면 A2B라고 읽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AIIB 여기에 이제 일본이 들어옴으로써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소위 말하는 정통성이 살려질 수도 있다. 그죠?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그 아까 그 1대1로인가요? 그거 말씀도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거예요, 그렇다면? 1대1로는 사실 이제 그 중국의 서안이라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보통 이제 우리가 비단길, 이전에 실크로드, 육상 실크로드라고 하는 건데 이 서안에서 떠나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그 독일 뭐 디스부르크, 네덜란드, 로테르담 뭐 이렇게 이제 저 끝에 노보해협 앞까지 가서 이탈리아 베니스로 이렇게 돌아 나오는 육상 경제 협력 지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의 해안가에서 출발해서 동남아를 지나서 인도양을 돌아서 케냐의 나이로비 이렇게 가서 그 아라비아 반도를 통해서 그리스 아테네 그 바다를 이렇게 통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해상 실크로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경제적으로 얘기하면 전 세계적인 중국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주로 이 지역들에 대한 인프라 개발 사업을 하는 거고 이걸 통해서 경제 번영과 인류의 공영에 기여하겠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1대1로 개념인데 이 내부를 좀 잠깐 살펴보면요. 경제적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지금 중국이 외환보유고가 굉장히 많죠. 외환보유고가 4조 달러에 달하는데 이 보유고를 그냥 쌓아놓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AIIB나 그 뉴 디벨롭먼트 뱅크라고 그러죠. NDB, 브릭스 개발은행 뭐 이런 데도 다 투자를 하는 이유가 이 외환보유고를 지금 써야 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중국이라는 데가 이제 경쟁률도 뭐 뉴노멀 그래서 7% 이하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중국 내부에서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중국에서 볼 때는 이제 서쪽으로 좀 진출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경제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정치적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태평양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미일 동맹이라는 커다란 산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미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덜한 중앙아시아라든가 저 멀리 있는 지역들로 방향을 잡아서 서쪽으로 가는 게 낫다라는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의 힘의 공백, 서쪽에 생긴 힘의 공백을 좀 메워보려는 정치적 의도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1대1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의미를 띠고 있지만 정치적 의미가 있는 거고 이 제가 말씀드린 인프라 투자 개발 사업을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그거를 아시아 지역에서는 AIIB를 통해서 하겠다 하는 게 중국의 전체적인 전략 구도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1대1로든 AIIB든 간에 여기 일본을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다 이해는 하는데 문제는 사실 중국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감정 안 좋은 건 맞죠?
분명하죠. 그렇죠? 사실은 뭐 아주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죠. 문화 대국으로서 이전에 뭐 역사적으로 보면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을 뭐 한중일 세 나라가 다 받았습니다. 중국도 받았고 한국도 일본도 했는데 일본은 잘 아시다시피 메이지 유신이라는 걸 통해서 뭐 개혁을 하고 그러더니 나중에 군국주의 세력이 돼서 우리를 식민 지배하고 중국을 침략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아주 잔악한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좋지 않은 패륜을 저질렀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그 중국이 이렇게 부상을 하니까 사실은 이제 일본이 미국을 등에 업고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으면서 미국의 이 중국 견제의 천병 역할을 하면서 자국의 힘을 굉장히 키우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한 역사 반성이 전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숙명적인 경쟁자의 개념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을 등에 업고 이렇게 그 밀어붙이기식의 우경화 전략을 펼치기 때문에 국민들의 감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문제는 지금 시진핑 정부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하고 좀 개선을 해야겠다 하더라도 지금 여론이 굉장히 안 좋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 그런 타협은 있을 수 없다. 이게 이제 마지노선이겠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시진핑 지도부 자체도 계속 물론 이제 이게 전략적이고 전술적으로 지금 개선을 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뭐 궁극적인 개선은 어렵겠습니다만은 이 감정을 국민들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역사 문제뿐만 아니라 영토 문제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일본 말로 이제 센가쿠 열도고 중국 말로는 이제 디아오이다오라고 하는 섬인데 이게 사실은 이런 회의에서는 공식적으로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죠. 다만 이제 이번에 연설에서 아베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침략과 무력 행사에 의해서 뭐 타국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침해하지 않겠다. 또 국제 분쟁은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자. 이런 이제 원론적인 얘기만 했죠. 이 사실은 그 잘 아시다시피 이 중일 관계가 최근에 크게 악화된 것이 2012년 9월인가요? 그 일본의 센가쿠 열도 국유화 선언 때문에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군사 대치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서로 절대 양보를 할 수가 없고 그냥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영토 문제와 이런 현실 경제 문제를 중국이 나름대로 분리하면서 대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그 어떤 흐름이 보여진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그렇다면은 이 중일 관계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저는 뭐 이번 거를 통해서 뭐 중일 관계가 개선이 되거나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래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갈등 문제도 있고 시진핑의 강조대로 이 양국 관계의 기초 문제는 역사 문제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일본의 사죄나 사과 이런 게 없으면은 우리는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한다는 게 원래 중국의 입장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곧 그 아베 의회 연설이 있죠. 그다음에 종전 70미 의회 연설이 있고 종전 70주년 기념 담화가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은 제대로 그 어떤 역사에 대한 해석이 안 나오면 중국은 언제든지 강경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끝없는 압박과 이거보다는 일단은 어떻게든지 틀을 만들면서 가보자라는 입장으로 약간 선회한 것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우리나라 물론 이제 많은 이 정치 전문가가 아닌 분들은 이런 얘기들을 하죠. 이 인간관계처럼 말이에요. 감정이 좀 틀어지면은 왜 가까워지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감정적인 측면보다는 필요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이 국제관계, 뭐 국내 정치도 사실 마찬가지니까 그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좀 중일 관계도 판단하고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기준금리 낮추고 재정도 많이 풀고 그런데도 이게 어떻게
성장이 이렇게 저성장이에요? 예? 잘 안 되죠. 이게 쉽지가 않죠. 경기 부양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올 1분기 1월부터 3월까지의 이제 국내 총생산 GDP 발표하고 성장률까지 함께 발표를 했는데요. 이 GDP 성장률 보니까 경제 성장률입니다. 이 직전 분기보다 그러니까 작년 4분기보다 0.8%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작년 2분기 그렇죠. 그다음에 작년 3분기, 작년 4분기, 올 1분기 4개 분기 연속으로 0%대 계속 찍고 있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곱하기 할 때도 앞에 일자가 붙어야 그만큼 이제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1.3, 1.4. 근데 그렇죠. 계속 지금 0점을 찍고 있어가지고 이 저성장 문제가 심각한데 작년을 좀 돌아보면은 1분기 때 작년 1월부터 3월에 그때만 해도 1.1% 성장률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2분기 들어서 참 안타까운 우리 국민적 비극이었죠. 이제 스포츠 참사 일어나고부터 소비가 크게 위축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때부터 쭉 0%대 성장률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엔저 쇼크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게 수출 쪽, 이 경상수지 쪽인데 이제 엔저 쇼크하고 일본 기업들이 저렇게 치고 나가면은 수출도 힘들어지면은 소비도 어렵고 수출도 어렵고 참으로 이제 딜레마에 빠진 한국 경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부문별로 보면 어떻습니까? 예? 이제 소비가 가장 쟁점이었었는데요. 예. 소비만 따로 떼어놓고 우리 1분기 봤더니 민간 소비가 0.5% 성장, 정부 소비가 0.2% 증가. 마이너스는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아니죠. 우리가 그동안 이 소비 늘리려고 얼마나 많이 공을 들였습니까? 예. 그래서 상당히 부진했었는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건설 투자 부분에서 최근 작년 말부터 막 뭐 부동산 꿈틀꿈틀 된다 이런 보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려 7.5% 성장률을 이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건설 투자 쪽은 2001년 3분기 이후로 14년 만에 가장 큰 성장률을 기록을 해서 그나마 이쪽에서 살아서 0.8%대도 성장했다 이렇게 분석됩니다. 그거 참 신기하네요. 아파트는 요새 물론 꿈틀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한 것 같은데. 가격은 안 오르죠. 예. 글쎄요. 건설 투자가 이렇게 돼 있다. 뭐 어쨌든 좋은데 뭐 벌써 4월이 끝나고 이제 5월 오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올 한 해 경제 성장률 이 전망치도 낮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벌써 석 달 지났는데 이게 0자를 찍었으니까 한 연간도 아무리 지금부터 막 달려도 좀 힘들어 보이는데 실제로 이달 초 이 한국은행이 3.4%에서 연간 성장률입니다. 이제 3.1%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했는데 3.1%도 솔직히 좀 힘들어 보이고요. 이제 2%대 성장률이 아닐까 보여지는데 외국계 증권사 같은 경우에 이제 노무라 증권사는 벌써 2.5%로 낮췄고 예. BNP 파리바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국의 올해 연간 경제 성장률 2.7%로 이제 낮췄는데 실은 2.7%대로 이 잘하면 좋을 텐데 저 엔화 때문에 말입니다. 엔화 약세 때문에 이게 이러다 한순간에 우리 수출이 또 밀린다 이런 악재 들릴까 봐 걱정이어서 지금 대응책은 하나입니다. 이 뭐 일부 소수설이긴 한데 저렇게 엔화 약세를 나오게 된다면 우리도 원화 약세로 맞붙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가 슬금슬금 나오는데 이건 지극히 정책적 결단이거든요. 예. 그렇죠. 이러다가 또 나중에 금리 인상해가지고 확 달러 빠져나가고 또 실패해버리면 또 문제 아닙니까? 딜레마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연금 얘기가 있던데 네. 국민연금 일시 반환금이라는 게 이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입 기간, 그러니까 의무 수급 내야 되는, 의무 내야 되는 돈이 있어, 의무 기간이 있어서, 그러니까 120개월, 10년간은 무조건 매달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수급 연령 63세든 이제 앞으로 65세든 딱 됐는데 10년을 못 채웠습니다. 예. 이렇게 된 경우에는 돈을 받아야 되는데 10년을 못 채웠고 이분들은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도 뭐 낸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몇 년이라도. 그렇죠. 그럼 그것을 이제 보험료에다가 이자를 붙여서 되돌려 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반환 일시금 제도라고 하고요. 예. 또 국민연금 가입 때 사망하거나 이럴 때도 돌려주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냥 받으면 되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소멸시효가 5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유가 발생했는데 지급 사유가 5년 이내까지 안 찾아가면은 청구권이 사라지고 그 뒤로 가면 이제 돈을 안 주는 거죠. 예.
근데 전 사실 이런 제도 있는 줄도 잘 몰랐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 사실 5년이면 소멸시효가 있다. 이거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좀 알리고 늘려야죠, 이거. 예? 그래서 이제 어제 나온 뉴스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이제 아주 자세히 알리겠다. 그래서 이 반환 일시금 제도 또 소멸시효 제도를 가입 내역 안내서에다 이제 큼직큼직하게 자세하게 알려지겠다. 그렇습니다. 하겠다고 하는데 예. 소멸시효 자체를 없애라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네. 우리 정철진 이 선생님도 우리 이번에 그만두시는 거 아니에요? 다음 주부터 다 떠나 보면 저만 남아요. 예? 왕따 모양이야. 예. 아닙니다. 예. 가멸차게 달려왔고요. 출발새 아침 덕에 저도 좋았고. 아유, 저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이 즐거운 소식을 많이 전해드렸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1년간은 정말 좋은 소식이 많이 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끝으로 앞으로 좀 말씀드리면 저는 오히려 이 주식이나 부동산 쪽에 버블이 낄까봐 약간 걱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올해 말 주식 부동산 한번 보시고 버블 국면이라는 거는 이유 없이 막 오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혹시 이런 상황이 나타나면은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우리 교수님 찾아뵙고. 그럼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지금 그러시는 줄 알고 있는데 사정이 사라지면 반드시 저희랑 다시 만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제가 뭐 대표는 아닙니다만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점점 따뜻해집니다. 당신을 향한 SM5의 마음도. 올봄 SM5가 마련한 따뜻한 혜택. 프리미엄 세단 SM5를 36개월 2.9% 금리 혜택으로 특별하게 만나보세요. 4월 한 달간. Better and different. SM5 Nova.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착한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교촌치킨 모델 이민호입니다. 야구장에선 역시 교촌이죠. 교촌이네? 교촌! 야, 교촌이다! 와, 사람들이 다 모여드네요. 교촌 법칙 1. 만유인력의 법칙. 사람들은 교촌을 중심으로 끌린다. 15771991 교촌치킨. 날아가고 싶다. 봄바람 타고. 타러 갈까요? 봄볕 하나에 봄바람 둘. 뭐해? 커피에 봄 타는 중입니다. 봄 맛있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맛. 넥심 모카골드. 어떤 자동차가 좋은 차일까요? 마력이 좋은 차? 디자인이 좋은 차? 연비가 좋은 차. 현대자동차는 말합니다. 서비스까지 좋아야 진짜 좋은 차라고. 국내 최다 네트워크 현대자동차 공식 정비 서비스 블루핸즈.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3부에서 뵙죠.